그 애기들은 목소리가 참 이뻐. 지금 일단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워낙 지금 정치적인 현안들이 복잡해서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뭐 지금 보면은 뭐 그 조국뿐만 아니라 정치의 전반적인 현안들이 복잡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해결 방안이 총재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국가혁명당은 이번에 8월 15일 날 창당했잖아요. 예. 8월 15일 창당됐는데 우리 국가혁명당이 창당된 거는 삼김시대 그 연관이 있는 세력들은 전부 이제 청산을 목표로 하는 거죠. 삼김시대를 이제 끝내는 거죠. 그 삼김 밑에서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려내질 못했어. 그래서 가정경제가 일단 파탄이 됐으니까 우리는 가정경제를 먼저 살려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김시대를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 전부 지금 뭐 여야 말할 것 없이 삼김시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들이 남아있는 한,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맨날 패싸움이야. 전 패싸움. 뭐 지역당이 돼가지고 맨 패싸움을 하니까 국가를 완전히 한번 혁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21세기에 삼김시대를 완전히 끝내야 돼. 지금 그 사람들이 그때 하던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그겁니다. 그래서 가정경제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 국가경제. 가정경제 살리면 국가경제가 일어나요. 그 대표님이 지금 이제 대표님 되셨으니까 그 3.3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3.3 공약은 뭐 지금 이번에 그 여당에서도 뭐 이야기가 있더구만. 재산 비례 벌금제 같은 거, 내 31번째 공약인데, 내가 하는 33가지 공약이 메커니즘 공약이야. 택배 기사가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주차 위반 나간 돈이 한 80만 원. 그 다음에 택배가 배달이 안 됐다고 손해배상. 택배를 배달해 줬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그거까지 하니까 150만 원이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벌금이 지금 10만 원짜리는 만 원, 5만 원짜리는 5천 원. 택배 기사와 택시 기사와 일반 서민들, 직장인들 벌금이 5만 원짜리가 5천 원이에요. 생활비 간신히 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들 월급 300만 원 미만 이런 사람들은 벌금 5만 원짜리는 5천 원. 이해가죠? 일해주지 않으면 한 달에 어떻게 직장 심부름 다니고 하다가 위반해가지고 뭐 자기 개인적으로 벌금이 나오면 생활비의 비중을 엄청나게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외해주고 또 이제 300만 원 미만짜리 사람들의 핸드폰 요금 그런 것을 평균 5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는 거죠. 국가가 대신 내죠. 그래서 서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보장이 되게 해주고 국민배당금은 매월 150만 원. 20살부터 결혼하면 주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30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이 그러니까 20살부터 죽는 날까지 매월 국민 배당금이 통장으로 꽂혀.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 배당금 통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월 150만 원씩 탁탁 꽂혀. 부부 300만 원. 집안에 장가 안 간 사람이 있으면 또 얼마가 들어와? 또
15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집에 450만 원이 들어와. 장가간 딸이 있으면 600만 원이 들어와. 또 장가간 딸이 아들이 있으면 600만 원이야. 왜? 부부가 며느리하고 부부가 300. 아버지 어머니가 300, 600. 뭐 때문에 걱정해? 직장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 국민배당금 통장 보여요? 응? 아니 이거 이 통장에 매월 150만 원씩 꽂히는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통장이지만 가짜 통장이지만 그럴듯하잖아. 그죠? 실제 이런 통장이 한 사람마다 다 주어져. 그러니까 돈이 매월 150만 원씩 부부 300만 원이 꽂혀. 아들 둘, 딸 하나가 집에 있으면 한 달에 750만 원이 꽂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안 받겠다면 딴 사람을 찍어. 그러면은 가정 경제가 살아나. 그러면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도록 해. 그래가지고 3일도 우리나라 정규직을 절반 줄여서 비정규직을 70%. 직장 가고 싶은 사람 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간제로 직장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 이야기는 싹 사라져버려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가정의 애들하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나이 든 사람이 손자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뭔가 통장에 돈이 매달 들어오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활을 보장해 준다 이거예요. 그 내 3.3 공약은 국민배당금 결혼하면 또 1억 줘.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줘. 신용불량자 이자 신용불량자에게 융자 우선순위야. 신용불량자는 전부 회복해줘. 신용불량자가 사업하겠다면 융자해줘. 이렇게 국가가 완전히 이 국민배당금 통장을 가지고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 부부 300만 원, 아들 장가간 아들 딸 둘이만 있으면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와. 어느 주부가 살리면 안 돼. 아무리 말 잘하는 정치인들, 삼김시대에 있던 정치인들 이런 발상하나? 안 해요. 무조건 패싸움이야. 저놈이 하면 우리는 반대. 이놈이 하면 이게 반대. 이런 버르장머리 있는 정치인들은 싹 물갈이 하겠다. 삼김시대를 끝내겠다. 그게 국가의 혁명이다. 다른 게 혁명 아니야. 삼김시대를 종식하는 게 혁명이야. 이해가죠? 자,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무이자. 자, 출산하면 5천만 원. 그죠? 부모님 돌아가면 1,000만 원. 생일날 10만 원.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 대통령 하사품이 집에 전달고. 금일봉 10만 원이야. 국민들의 관혼상제를 대통령이 다 챙겨. 다 챙겨. 생일 챙겨. 부모님 초상 챙겨. 결혼식 챙겨. 다 챙겨 안 챙겨? 이런 대통령 본 적 있나? 없습니다. 거의 다 생활비까지 챙겨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야. 국가는 세계에서 10번째 부자인데 국민은 돈 한 푼 커피 한 잔 국가에서 준 적이 있어. 세금만 거다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 딱 2가지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 하나는 세금 내는 거. 세금 안 내고는 못 살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러면 세금 거다 가지고 왜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안 도와줘? 누가 쓰는 거예요 그거? 그 대한민국 국민은 2가지는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세금 내는 거, 죽는 거. 그러니까 나는 서민들의 세금은 굉장히 줄고 재산 비례 세금제도, 재산 비례 벌금제도.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택배기사, 택시기사, 트럭기사들은, 화물차 기사들은 위반할 때 벌금액이 재산에 비례해서 지금 10만 원짜리는 만 원, 5만 원짜리는 제하 5천 원 이하. 재산이 영 없는 사람은 벌금이 1,000원이야. 10만 원짜리 벌금을 1,000원만 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같은 위반 10만 원짜리라도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국가가. 그 사람들이 위반할 때는. 그 돈이 국가에 부잣집 아들이 위반하고 셀이 달려갔다.
그러면 카메라에 한 10군데 찍겠다. 그날 1,000만 원 정도, 몇 천만 원 나가는 거야. 응? 부잣집 아들이 스포츠카 몰고 휙 소속 위반해서 달려갔다. 카메라에 한 10군데 찍혔다. 그날 한 몇 천만 원 나가는 거야.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려면 그 정도로 국민들한테 줘야지. 그런데 택배기사한테 덤태기를 씌워? 300만 원 미만 근로자들한테, 월급쟁이들한테 그 덤태기를 씌우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래도 박수를 안 치네 정말. 들어가도 괜찮아요. 국민배당금 통장 돈 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 찍어요. 아니 통장 만드느라고 내가 고생했네.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 미국이 굉장히 지금 그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 지금 됐는데 좀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뭐 대처 방안이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국가 외교가 나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유일하게. 우리가 고립무원 외교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한테서 우리는 고립돼 있어. 그는 고립무원, 도움을 받을 나라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고립무원 외교를 자초해요. 그 이번에 또 문재인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파기한 거 있죠? 어? 지소미아. 어? 지소미아. 지소미아. 그게 제너럴, 그죠? 제너럴, 시큐리티, 지소미, and 아니, 오브, 밀리터리.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ternational, Information, International Information, 하다가 오래되니까 정신, Information, 응? Agreement. 그러면 이게 지소미아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비밀 보호 협정. 이거 지소미아라고 그래. 이것이 GSOMIA 지소미아. 이거를 일본하고 우리가 외교 단절을 해버려. 일종의 외교 단절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6.25 사변 때 오키나와에 있는 메카더가 한국을 5일 만에 구한 거예요. 일본은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예요. 그런 일본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슨 원수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 지소미아 이런 거는 앞으로 원상복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립무원 외교를 버리고 북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다자 외교.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외교를 해야 돼. 국가 안보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미국과 일본을 등한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과할 게 있으면 해야 돼.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이 도망갈 때 낸게는 40억 불. 우리 한반도의 기차 철길부터 공장 낸게는 일본 재산이 40억 불이었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8억 불 가져왔어. 48억 불이라는 돈을 우리가 수출 1억 불을 할 때 가져왔어. 수출 1억 불을 할 때. 국가 총 수출이 1억 불을 할 때 일본한테 가져온 돈이 얼마예요? 1965년에 가져온 돈이 65년부터 75년까지 가져온 돈이 8억 불. 외놈들이 못 가져간 돈이, 일본이 못 가져간 돈이 40억 불. 물론 우리는 메카드 정부는 그걸 21억 불이라고 그랬어.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한국에 못 가져간 돈이 40억 불이라고. 그거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메카드한테 부탁했어. 메카드가 안 된다. 우리나라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일본 자산 동결. 우리나라가 동결한 자산이 40억 불에 우리나라 돈, 미국 돈으로. 그런데 메카드는 그걸 21억 불이라고 결정해요. 일본이 21억 불을 한국에 피해준 대가로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메카드가 취소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손해본 게 21억 불이. 그때 한국에 공장 차리고 뭐 기계 만들고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서 일본에 피해본 사람 돈 줘라. 이게 뭐하는 소리야 이게. 그 대법원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본 수상이 삐지고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사과해야 돼. 박 대통령 가서 8억 불 주면은 그런 이야기 없도록 하겠다. 그 줘서면 그런 사람들 다 줘야지. 왜 안 보고 뭐고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제대로 주질 않고 국가가 다 닦아 써버리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규모가 좀 커졌으니까 위안부들 찾아가서 국가 우리나라 돈으로 줘야 돼. 왜 일본 돈을 받아놓고 또 이중으로 또 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자 외교를 해야 되는데 고립 외교를 하고 앉아서 고립 외교. 고립 외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맹분 외교는 잘못된 거야. 실리 외교를 해야 돼, 실리 외교. 우리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실리 외교해야지. 왜 맹분 외교를 하고 앉아있어? 밥 먹이 주나 이게? 이거 딱 하고 나서 지소미아 일본과 부딪히고 나서 우리가 주식에서 빠져나간 돈이 150조예요. 150조. 날아가 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은 돈은 48억 불이야. 이 돈은 우리가 1년 총수출이 1억 불 하던 1960년 중반에 결정된 액수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국가에 와서 공장 지어주고 기찻길 만들어주고 기술자 만들어주고 몽땅 남겨놓고 미국의 핵폭탄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일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술자를 그 사람들 밑에서 기술 배우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공장 싹 인수받아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잔디 오면은 내한테 보여줘요, 박 사장. 예? 뭐 잔디가 맨날 온다는데 잔디가 없어. 지금 인터뷰하는데 또 잔디 나가는 거 아니야? 생방송. 이게 생방송이래. 괜찮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꾸밈이 없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자, 또 뭐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는 지금 현재 잘못되어 가고 있다. 외국에서 그만한 돈을 받았으면 국민들한테 경제가 성장했으면 우리가 재판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당신 손해본 거 얼마야? 우리가 줄게. 국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걸 일본에 청구하게 만들어? 대일 외교가 나빠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북한, 남북 대치하는 국가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해요. 응? 또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대마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이야. 옛날로 돌아가면.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뭐 대한민국과
연계되어 있는 나라야. 뭐 아무 엉뚱한 나라가 아니야. 신라 백제에서 간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의 하나의 국가로 볼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기술로 수출을 1조 불까지 올린 나라예요. 일본의 기술이 대부분이에요. 일본의 기술이 대부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일본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수출 1조 불 달성이 어려웠어. 알겠습니까? 나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세계 통일파지. 에? 어느 민족끼리 분열하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 역사가 최고다 이러면 안 돼. 우리의 역사는 인류 공동의 역사야. 한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가지고도 일본하고 싸우고 난리야. 질문. 예, 대표님 그 국가혁명당이 내년 그 총선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은 이제 배출해 내길 계획인데 어떤 그 전략이 있으십니까? 전략은 여야가 만들어줬어. 상김시대 잔당들이 만들어준 거야. 전략을. 그들이 질이 멸렬해 가니까 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또 여야가 또 뭉치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이 안 속아. 이제는 국민들이 옛날에는 뭐 정치 엉망으로 해도 선거 때만 되면 여야를 찍었어.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거 아주 눈치챘어. 야, 또 선거 때 되니까 또 그거 뭐 여당 아니면 야당 택도 없는 말씀. 왜 블러디미르 잘난 새끼. 응? 블러디미르 잘난 새끼가 어디야 헝가리 대통령 된 사람 되자마자 국회 해산했잖아. 잘난 새끼가 국회 해산해버렸어. 또 과테말라 코미디 대통령. 그 사람도 잘난 새끼도 코미디야. 과테말라 대통령도 코미디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나라가 잘 돼가고 있어.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싫어했어? 바로 상김시의 그 잔당들. 그 사람들에게서 이어져 온 사람들은 뭘 배웠어? 패싸움 하는 거, 패거리. 패거리 정치가 남아있는 거야. 그게 남아있는 한 우리나라는 안 돼. 완전히 그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 청산하겠다. 새로운 새 시대, 새로운 인물들로 국회를 만들겠다. 그게 국가혁명당의 투표로서 혁명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구당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이 다 만들었어. 전국지구당. 그럼 다 만들었고 국회의원을 250명을 내보내. 거기서 100명이 붙은 하여튼 100여 명을 만들어서 원내당이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총재방이 국회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대통령이 나가는데 이제 그 국회에서 먼저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경영. 첫 말씀입니다. 청주에. 그래. 나는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무슨 이해가죠? 나는 인터뷰하면서도 전화 받아요. 국민이 최우선이야. 국민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 대통령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니까 국민이 전화 오는데 받는데 뭐 이가 있습니까? 박수. 정치인들은 국민의 하수인이야. 국민들이 뽑아낸 사람 아니야. 그럼 국민이 전화 오면 직통 전화 받아야 돼. 에? 대통령 강요회의 하다가도 국민이 전화 오면 받는 거야. 한쪽으로 전화 통하고 한쪽으로 보면 되는 거지. 강요회의가 뭐 대수입니까? 그래 안 그래? 국민이 비상호출을 하는데 자기 뽑아준 사람이 비상호출을 하는데 받아야지 순서대로. 그래서 나는 전화 받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이 국가혁명당이지. 정책이지. 그리고 정책회의를 하든 청와대에서 강요회의를 하든 핸드폰을 열어놓고 받는 거야. 받아가면서 아마 그거 뉴스에 보게 될 거야.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맨날 핸드폰 받고 앉아있어. 강요회의 하면서
아 여보세요 목소리가 막 들려 방송에.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거 여러분 처음 보게 될 거예요. 국민이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그 밖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죠?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뺑 둘러 있는 거죠. 맞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국민이잖아. 그럼 그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야.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다 이게. 그러면 가운데 수레바퀴가 축이 중심이 돼야 수레바퀴가 돌아간대. 지금은 각자 지가 중심이 되려고 그래. 중심이 되려고. 대통령이 중심이 되려고 그래. 뭐야? 국민이 가운데 있어줘야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축이 돼줘야. 국민을 빼놓고 있어요. 국민은 밥을 먹든 마든 가계부채가 1,500조가 되든 말든 이거는 국민 제쳐놓고 지구가 서로 중심 되겠대. 청와대는 청와대가 중심 되겠다. 뭐 헌법재판소는 지가 중심 되겠다. 국회는 국회가 중심 되겠다. 뭐 사법부는 사법부가 중심 되겠다. 이게 뭐예요? 맨날 중심 싸움하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은 국민이야. 국민이 강력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돼. 근데 이 국민이 어디로 휩쓸리면서 말하자면은 세포 해관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암세포가 들어가면은 암세포가 팍팍 늘어난다는데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엄연히 국민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국민들이 어리석게 돼 있을 때 기회만 있으면 그거 쏙 들어가서 저가 그 안에 차지하려고. 그 가운데 중심에 미토콘드리아 자리에 국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포는 나라거든. 그 국민의 자리에 정당들이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검찰이 뭐 잘못한다, 뭐 정부가 청와대가 뭐 잘못한다 그러면 정부가 조금 잘못하면 서로 정부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여야가 또 국회가 그 안에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적 집단인 국회의원들이 그 미토콘드리아 자리에 중심 자리, 국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숙주가 돼가지고 국민을 숙주로 잡아가지고 정부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은 사적 집단입니다. 공적 집단이 아니에요. 사적 집단이 정부가 힘이 약하면 요것들이 국민들이 힘이 약하면 국민들이 있어야 될 중심 자리를 탁 차지해버려요. 또 어떤 때는 저 정부에 밀려가지고 권력기관이 그걸 확 차지해버려요. 청와대가. 또 어떤 때는 또 국회가 그걸 그냥 확 차지해요. 어떤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확 차지해가지고 야 대통령도 나가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국민의 자리에 서로 기어들어가서 숙주가 돼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예요. 이거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 가운데 축은 강력한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맨날 숙주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에게 누구한테 도움을 줄게 이러고 기어들어가지고 그걸 차지했더니 그래가지고 정부의 약점 뭐 세월호가 잡아졌다 그러면 그걸 약점을 탁 잡아가지고 박근혜 나가 대통령 나가 맨날 그 숙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국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나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않나 세월호가 들어가지 않나 그걸 빈민을 잡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가 또 행정부가 입법부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야. 이 세 기관이 입법 사법 행정이 질이 있다 싸우니까 중심이 있어 없어? 나라만 하는 거야. 그 구심점이 국민이 돼. 그러니까 국민 생일 챙겨줘야 돼. 국민 배당금 줘야 돼. 국민을 위하는 어떤 뭐가 있어줘야 이게 중심이 잡힐 텐데 국민들을 걸레에 만들어 놓고 저거가 숙주가 돼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암세포야 암세포. 삼김씨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을 내줘야지.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삼김에게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확실히 고생했던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진짜 가계부채를 해결할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오지. 정치권은 다 없어져야 돼. 내가 삼김시대 종말을 구하겠다 이거야.
그거 조금 과했나? 딱 맞는 말씀하셨다. 응? 딱 맞는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 사건 분립에 대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사건 분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말씀하셔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거예요. 이 세 축이 있게 되면은 이놈은 비행기가 헬리콥터 돌아가나? 비행기가 떠려면 축이 하나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놈은 대한민국은 말이야. 입법, 사법, 행정이 번갈아 가면서 국민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국민이 있어야 될 그 중심을 그들이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이 숙주한테 잡혀가지고 이 사법부, 입법부 이런 숙주들한테 잡혀가지고 맨날 실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떠나? 안 떠요. 굉장히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데 그 핵에 바이러스가 딱 침투하면은 숙주가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싹 죽어버려. 그러면 세포가 바이러스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게 감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을 때는 미토콘드리아를 장악해버려. 근데 이거는 말이야. 국가의 중심이 국민인데 국민의 자리에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기어들어가가지고 국민을 숙주로 잡아먹어버려. 대통령이 들어가서 잡아먹어버려. 헌법재판소가 들어가서 막 사법부가 잡아먹어.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권력기관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국가를 요절해버리는 거예요. 국민은 지나가는 닭 쳐다보듯이 아니 우리 자리를 저렇게 지금 마음대로 뺏어도 되나? 이러고 멍청해가지고 있어요. 그 나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자리를 돌려주겠다 이거야 앞으로. 뭐 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거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게. 아니 입법부 국회의원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의 자리를 숙주로 뺏겨버렸어.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가계부채는 늘어나는데 저거는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월급을 막 보좌관을 10명씩 데리고 다니고 무슨 국회가 권력기관이야? 국회는 사적 집단입니다. 맞죠? 사적 집단인데 왜 국가에서 월급을 주노? 안 돼. 골프 회원권 회원이나 똑같아. 사적 집단이야. 맞아요. 근데 왜 국가 와서 월급을 주노? 왜 비행기를 공짜로 태워주노? 무슨 말인지 알죠? 지자재 다 해체야. 대통령 임명제야. 지자재 선거제는 폐지야. 저 각 지역에 지자재 의원 회관 지역에 있는 지자의원회가 전부 도서관으로 바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서 요런 손바닥만한 나라에 미국에 하나의 주도 안 되는 주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 무슨 의원이 그렇게 많아? 그 전부 각 구청에 있는 의원회관은 전부 뭘로 바꿔? 청소년들의 도서관으로 다 바꿔. 내가 이걸 실천하나 안 하나 나중에 한번 봐봐. 상김시대가 만들어난 몰골이야. 여보세요? 인터뷰 중이야. 인터뷰. 여기 하늘궁에 있어. 어디지? 네. 어디 약속? 시간이 너무 섰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 또 우리 또 약속이 있어. 질문 또 뭡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겠어. 저기 지금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총재님 그 작년에 12월 24일 복권 되시고 나셔서 그 케이크가 보니까는 그 1년여의 기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모형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저 판넬 가지고 와요. 서진 씨 가지고 와. 케이크가 1년 아니라 100년이 돼도 안 상해요. 생케이크야. 생크림 케이크. 여기 보면은 내 손에서 뭐 에너지 나오죠? 여기 보면 에너지 나오죠? 그죠? 내 손에서 사람들 치료할 때 붉은 거 나오죠? 골드색이죠? 다른 사람 손은 색깔이 어떻죠? 다르죠? 이게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유를 허경영 부른 우유는 여기 이 사람이 보낸 거예요.
허경영 부른 우유는 안 썩어. 수천 년 가도. 허경영 안 부른 우유는 썩어 안 썩어. 똑같은 시간이야. 일주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게 우유가 수천 년 돼도 치즈가 돼버려. 썩진 않아. 근데 허경이 안 부른 거는 썩어버려. 그러니까 저 케이크에 썩겠어요? 내 목소리가 들려버리는. 그래서 지역에서 아픈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 내 목소리 들으면 그냥 달라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지만 자세한 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박근혜가 어떻게 될 거다 미리 알죠? 여러분의 과거 미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이야기 됐겠죠? 알겠죠? 궁금한 사람은 하늘공에 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말하는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 절체절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끊어지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있다. 이런 우리의 한반도 위기의 시대가 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위기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이 절체절명,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에 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이때는 상김시대의 정치적 숙주가 되어가지고 서로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싸우는 이런 구심점이 국민이 되어야 될 텐데 삼권분립이라 해가지고 저끼리 입법, 사법, 행정부가 권력을 나누어가지고 국민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뜯어먹는 이런 형국을 뜯어고치겠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국가가 중앙에서 직접 통제해서 그 예산의 70%를 국민의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 이 말. 매월 150원. 이제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숙주가 되는 것은 끝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입법, 사법, 행정은 변방으로 물러나가고 국민이 그 중심에 서겠다. 그게 국가혁명당이에요. 그래 하시고 국민 여러분이 국민 배당금을 받고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얼마든지 비정규직이 70% 되는 나라.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누구나 일할 수 있고 누구나 타임제로 일하면서 어린애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풍족한 세상을 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거는 너무 인터뷰가 쉬워가지고